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뚜렷한 방향성 없이 테마주가 휩쓸었던 8월 증시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렇다면 9월에는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9월에 코스피가 2,450선에서 2,700선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9월 증시 역시도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인 상황이었는데요. 올해 9월에 증시를 좌우할 만한 이슈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9월에 참 안 좋아요. 2월, 5월, 9월이 좀 안 좋은데 네. 2월, 9월은 사실은 뭐 약보합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9월에 이제 하락률이 좀 두드러집니다. 네. 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한 1.1%. 이게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 별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오를 수 있는 확률 정도가 한 44%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9월이 좀 안 좋은 달이다라는 게 뭐 뉴욕 증시에는 역사적으로 일단 뭐 증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원인을 따져보면 휴가 휴유증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9월 초순에 이제 전부 다 휴가철이 끝나니까 돌아오는데 연말 이제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뭐 리밸런싱도 해야 되고 생각도 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9월에는 아무래도 좀 그런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증시에 대한 어떤 투자들의 관심 중에서 가장 크게 이제 관심을 갖는 분야는 두 가지죠. 9월에 이제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으로서는 뭐 동결 쪽에 가장 큰 어떻게 보게 되면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혹시라도 네. 가령 뭐 연준 인사들의 입에서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 그러면 증시는 다시 한번 좀 거기에 영향을 받아 출렁일 수 있는 네. 개연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가 역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중국이 이제 뭐 소비 진작이라든지 중국 경제의 어떤 둔화세를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소총들은 계속해서 발사를 하고 있어요. 네. 가령 뭐 유동성을 조금씩 주입을 한다거나 부동산 시장에. 그다음에 소비 진작을 위한 어떤 대책들도 조금씩 나오고는 있지만 바축하포,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거대한 폭탄 정도의 어떤 위력을 갖는 강한 유동성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령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만 해도 그 중국 돈으로 한 4조 위안 정도를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강력한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네. 부양책은 지금 쏟아내고는 있지만은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소총 수준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게 세계 경제, 특히 이제 전 세계 어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역시 그래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연준의 네. 어떤 움직임, 그다음에 중국의 부양책 여기에 네. 쏠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9월에 시장을 바라볼 땐 연준의 움직임도 바라보고 중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체크를 좀 해보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런 부양책들이 아직까지는 좀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런 리스크들이 8월에도 지배했었고요. 그런 네네. 과정 속에서 또 미국의 상무장관이 방중을 한 이슈가 또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가운데 최악의 국면을 지나지는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제기가 돼요. 어쨌든 뭐 방중을 한 거니까 그런 얘기를 네네네. 하는데 사실 상무부 장관의 발언을 좀 살펴보면 미국 기업들이 중국이 너무 위험하다라고 호소를 하면서 투자가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이 많아졌다라는 건 사실 좀 강경한 발언이잖아요. 그럼 방중 과정에서 저희는 어떤 걸 좀 체크를 해봤어야 했을까요? 저도 뭐 혹시나 네. 했는데 네. 역시나였습니다. 네,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네. 방중 전에 사실은 그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어떤 통제, 그 27개를 갖다가 사실은 좀 풀어줬죠. 네. 그러니까 사실 수출 통제 기업은 아니고 미검증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수출 통제 바로 아래 단계죠. 그러니까 이 최종 소비자가 어딘지 모르는 기업들 중에 가령 이게 뭐 미국 국가 안보에 가령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 수출 통제 기업으로 올리는 건데 그 아래 단계에 있는 기업들 27곳을 갖다가 해제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미중 간에 사실은 화해 무드가 좀 싹트나 뭐 이런 염려를 네. 했었는데 러먼드 미국 상무부 장관의 중국에서 한 발언들은 역시나였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중기업들, 미기업들 그냥 위험도 아니고 너무 위험하다. 위험해. 호소를 한다. 그다음에 투자도 위험한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이 많았다. 네. 이거는 굉장히 강경한 발언이거든요. 이제 문제로 러먼드 그 상무부 장관이 지적한 것들이 네. 가령 뭐 굉장히 큰 벌금, 네. 여기 있죠. 엄청난 네. 벌금. 그다음에 불분명하고 충격 안긴 방첩법.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한 거고요. 중국은 이제 당연히 요구를 했죠. 관세를 인하하고 수출 통제를 좀 풀어라. 그다음에 투자 제한 같은 경우도 규제도 좀 완화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러몬드 상부장은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은 협상의 사항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방침들을 갖다가 완전히 재확인하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러몬드 장관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를 갖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뭐 얘기를 했죠. 그 디커플링을 갖다가 추구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네. 중국과의 완전한 결별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물러날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그 미국이 중국 쪽에 쏟아냈던 대중국 압박 정책들이 앞으로 더 강화되면 강화가 됐지 결코 수그러들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갖다가 방증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네. 있는 거고요. 뭐 일부에서는 지금 차관급 무역 실무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무역 통제 정보 교환 채널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소통이 이제 원활해지면서 좀 유화적인 어떤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거 하는 분들도 물론 있는데 러몬드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방점을 밝혔어요. 이런 어떤 실무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소통 채널이 사실은 미국이 중국에 취하고 있는 어떤 정책들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목표는 분명한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입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디커플링을 갖다가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은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일단은 자신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서 중국의 어떤 첨단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어떤 진출 아니면 발전 이런 걸 갖다가 막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네네. 미국 입장에서 사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만큼 중국과의 헤어질 결심을 조금 더 공고히 했던 방중이 아니었나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또 8월 막바지엔 잭슨홀 미팅도 있었고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도 사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고용 시장의 경우에도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네. 거기다가 좀 소비도 좀 냉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를 시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나왔던 이런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졸트 보고서라고 네. 보통 얘기하죠. 고용 이직 보고서입니다. 그게 이제 7월 달 건데 이게 21년 3월 이후로 처음으로 900만 건 아래로 내려갔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실업자 1인당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2명 그러니까 채용 공고가요. 채용 네. 건수가 그게 이제 6월 같은 경우에는 한 1.7건으로 내려갔고요. 이번에 이제 1.5건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 졸트 보고서가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상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노동시장은 식어가고 있다. 네. 그렇지만 완전히 냉각되진 않았다. 이거는 사실은 연준이 바라는 거거든요. 네. 좀 식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미국의 노동시장이 너무 화랑 증세를 보였으니까, 너무 강했으니까, 이게 이제 식어가고 있는 조짐을 갖다가 서서히 보이고는 있지만, 가령 뭐 그 이직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조금씩 줄기는 했지만은 노동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네. 아직도 미국의 노동시장은 강하지만 여전히 둔화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번에 보여준 거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 처음으로 이게 900만 건 아래로 내려갑니다. 21년 3월 이후로. 그러네요. 지금 이게 네. 882만 7천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업자 1인당 한 1.5건 정도의 채용 공고 건수가 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인 열기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젯밤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월가의 어떤 전망보다도 상당히 낮은 어떤 신규 취업자 수. 여기 네. 보시면 17만 7천 명. 네. 원래 전망은 19만 5천 명이었는데 17만 7천 명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식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네.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연준이 바라던 바였다라는 거죠. 그 노동시장이 냉각은 되고 있지만 좀 네. 식어는 가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게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는 아닌. 네. 그러니까 완전 고용 상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도 노동시장이 서서히 이렇게 식어가고 있다는 거. 특히 ADP 민간 고용에서 우리가 그 통계에서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임금 상승률이 5.9%였어요. 이거는 그 지금 지난 한 몇 년 동안에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바라는 바가 서서히 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 닉 티밀하우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공식 연준의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 소식은 사실은 연준이 굉장히 기뻐할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미국 노동시장의 재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기대한다.
이 네. 기대가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어젯밤에 GDP 원래 속보치는 2.4%가 나왔는데 잠정치가 네. 발표됐죠. 그게 한 2.1%였으니까 사실은 지금 너무 과열되고 있다라는 어떤 신호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배드 뉴스잖아요. 성장률도 낮아지고 노동시장의 어떤 활력도 네. 좀 떨어지고 하는 건 배드 뉴스인데 이게 시장에서는 배드 뉴스가 사실은 굿 뉴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 굿 뉴스가 되냐면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그만큼 네. 높아진다는 어떤 가능성. 그렇겠죠. 그렇죠. 이런 네. 어떤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 네. 그걸 갖다가 그 나쁜 뉴스가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오히려 좀 좀 아이러니하게 네. 좋은 뉴스가 되는 네. 어떤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네.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어젯밤 요 근래 발표된 그 미국의 어떤 고용시장 보고서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그 시장 참가자들이 기대하는 혹은 연준이 기대하는 바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네,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들은 뭐 연준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연준이 계획을 좀 잘 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시장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사실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데 중국 경기 영향 조사 결과를 봤는데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좀 했어요. 그런데 네네네. 10개 기업 중 8개 기업이 영향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중국 네. 경기 불안을 좀 많이 떠올렸단 말이죠. 네네. 사실 뭐 중국 경기 하면 뭐 내수도 좀 불안한 상황이고 그럼 우리나라도 네. 수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9월 한 달 동안도 또 수출에 타격을 많이 받게 될까요? 이게 지금 이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은 굉장히 민감하죠. 네. 그리고 현실에 대한 어떤 분석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은 앞으로도 그 중국의 어떤 경기 불안,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될다라고 보는 시각이 80%가 넘어요. 10명 중에 네. 8명은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올해 실적이 올 초보다 나빠질 거라고 대답을 한 기업들이 한 50%가 넘었습니다. 근데 뭐 그 기업인들이 꼽은 거는 우리들이 보통 이런 데서 논의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세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중국 네. 경기가 불안한 이유를 갖다가요. 일단은 중국의 네.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금융 시장의 불안. 네. 지금 요즘 이제 미국 위아이라든지 각종 뭐 신탁 회사들의 어떤 디폴트 가능성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내 소비 침체.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크죠. 우리가 중국이 4월 달에 오프닝을 하면서 사실은 소매 판매액 같은 경우가 한 18.4%가 들었어요. 그때만 네. 해도 기대가 좀 굉장히 컸었는데 7월 달에 이게 2.5%를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7월에 마이너스 0.3%고요. 6월 청년 실업률은 21.3%예요. 네. 중국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돈을 안 쓰고서 저축을 해요. 그러니까 저축률은 굉장히 높아진 반면에 네. 따라서 이제 내수소비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든지 내수를 갖다 끊어내려고 모기지금리도 뭐 약간 인하하고 그다음에 예금금리도 약간 인하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 0.1%포인트에서 0.25%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 내수소비 위축이 풀릴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은 중국은 세계 공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 생산 지표들이 워낙 안 좋아요. 네. 미국의 제조업 PMI 같은 경우가 4개월째 50 미만이거든요. 50 미만이라는 건 네.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중국은 또 수출로 어떻게 보게 되면 내수도 물론 크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7월 달에 마이너스 14.5% 수출이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어떻게 보게 되면 경기가 차갑게 좀 식어가고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절감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중국 경기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업들은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또 미국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9월 달의 경우에 나스닥의 수익률이 좀 최악을 기록하는 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네네네. 그간 기술주의 랠리를 이끌었던 부분은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네네네. 금리에 사실 좀 성장주들이 많이 민감한데 네. 9월 달 동안에 뭐 기술주들 어떤 흐름을 펼치게 될까요? 일단 졸트 보고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왔지만 9월 1일 날 사실은 논판 페이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 이게 사실은 제일 정확하겠죠. 그게 이제 졸트 보고서라든지 ADP 보고서를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뒷받침을 해줄 거냐. 이것도 네. 역시 이제 신규 취업자 수가 만약에 원하는 대로 좀 줄었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그러니까 9월에 그 FOMC에서 금리 인상할 가능성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동결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기술자라든지 이런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또 하나 단기적으로 이제 기술주라든지 9월 달에 이제 잠깐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은 그동안 투심이라든지 네. 아니면 포지셔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매수 국면에 있었잖아요. 근데 네. 요 근래 들어서 그게 중립 수준까지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중립 수준까지 내려왔으니까 사실은 투자자들이 지금 또 포지션을 갖다가 좀 늘린다거나 아니면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9월 달이 좀 어려운 달이기는 하지만은 네. 그래도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9월이 뭐 어렵기는 하겠지만 단기적인 네네네. 긍정적인 요인들은 있기는 하겠네요. 네네네. 그렇다면 9월 어려운 만큼 저희 투자 전략 잘 짜가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네.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짜가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관심을 조금 더 가지면 좋을 업종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나쁜 뉴스가 계속되면 진짜 나쁜 뉴스가 되거든요. 네, 미국의 이제 고용이 사실은 한번 감소하기 시작하면 왜 그러냐면 고용 지표라는 건 후행성 지표예요. 경기에. 네. 그래서 이게 감소하기 시작하면 1년 정도 쭉 내리막길을 걸어요. 금리를 내려도 소용없어요. 고용이 줄기 시작하면 1년 동안 계속 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 둔화, 경기 침체의 신호가 명확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가 안 되기를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바라지만 네, 연준이 지금 바라는 대로 연착륙이 되기를 강하게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어떤 나쁜 뉴스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면은 진짜 나쁜 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9월의 투자 전략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4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실적 개선 혹은 실적이 3분기보다 2분기, 3분기보다 훨씬 늘어날 섹터들 뭐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지금 상당히 조정을 받은 어떤 섹터들, 그러니까 배터리 섹터 같으면은 장비주들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업체에서의 발주들이 4분기부터 집중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쪽은 제가 생각에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그 업종 중에서도 고성능 PCB, 그러니까 기판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AI의 어떤 그 효과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늘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AI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PCB 기판 업체들, 고성능 PCB 기판 업체들에 네. 주목해 보는 게 9월에 그래도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